자, 그래요. 자, 소리들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고, 자, 이제 서서히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제가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분석을 드렸고, 그리고 시장은 뭐 어제하고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만 달라지려는 조짐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달라지려는 조짐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코스닥이 투매가 나오고 직전 저점까지 깨지고 내려가는 약세가 나오면서 많이들 걱정하시고 많이들 불안해 하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이 좀 반등이 나오니까 좀 많이 좀 마음이 편해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먼저 주목할 게 뭐냐면,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무려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여러분들? 자, 외국인들이 무려 코스닥에서 2,3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2,300억, 그죠? 예. 장 막판까지 계속 들어온 거예요. 그동안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닥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밀어내면서 계속해서 하락 조정을 이끌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도 코스닥에서 그렇게 뭐 적극적인 매수는 하지 않고 거의 관망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도 거의 관망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기관들이 매물이 나오고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에서 어떻게 되게 한꺼번에 들어오죠, 한꺼번에. 그죠? 계속 사는 둥 마는 둥 뭐 하면서도 흔들어대고 계속 코스닥 종목들이 흔들어댔고, 이런 가운데 기관들이 매도가 나면서 코스닥 종목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많이 빠진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을 바닥에서 싹 쓸어 담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이걸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한 겁니다. 코스닥 종목군들을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털어내면서 주가가 계속 밀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 특별하게 코스닥 종목군들이 특별하게 악재가 있어서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온 게 아닙니다. 이건 단순하게 수급으로 눌러대는 장세다. 문제는 뭐냐면, 수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멘텀에 의해서 펀더멘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보통인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자기네들의 목표에 의해서 일부러 이렇게 주식을 팔면서 주가 하락을 유도하는, 내지는 반대로 꾸준하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유도하는 이런 수급도 분명히 나옵니다. 결국에 특별한 악재 없이 기관 외국인들의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밀린 이런 종목들, 이런 시장은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시장 펀더멘탈 자체가 좋은 상태에서 하락이 과도한 상태에서 장이 돌아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반대로 별다르게 펀더멘탈도 좋은 것도 없는데 기관 외국인 매수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어떻게 돼요?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기관과 외국인들이 개인들 매수를 이끌어냈고, 개인들이 따라붙을 때 기관과 외국인들은 왕창 털어서 물량을 털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물리는 건 누구예요? 개인들, 개미들입니다. 뭣도 모르고 쫓아갔다가 기관한테 당하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뭣도 모르고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물량을 터니까 무서워가지고 털어냈다가 바닥권에서 어떻게 됩니까? 물량 다 털리고, 주가는 날아가는, 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꾸준하게 강조한 겁니다. 지금 장세가 이렇게 출렁거리고 밀렸던 부분들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전략이다. 외국인들의 개미 털기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흔들어대기다. 그래서 개인들 물량을 다 털어내고 그 털어낸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사는, 그리고 시세를 가볍게 당기는 그런 매매를 위해서 그동안 기관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린 겁니다. 근데 그게 오늘 확인된 거죠, 여러분들. 그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돕니다. 아시겠습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아시겠으면 3번 한번 쳐요. 3번. 아시겠으면 3번.
그죠? 아셔야 됩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여러분들. 결국에 주가라는 건 펀더멘탈을 따라서 가게 돼 있습니다만 중간중간에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증권시장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 올해부터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사고 파는 것밖에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주요 타겟인 거예요. 그죠? 주요 타겟이고 이 구간에서 신용까지 써가지고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물량들을 지금 다 털어내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결국에는 어제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서 투매가 한 차례 나왔습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코스닥 시장에서는 투매가 앞에서부터 투매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일부 투매 물량까지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췄고 대주주 요건이 그 파기가 안 되면서 정부에서 밀어붙이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3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 매물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런 불안 매물들까지 어제까지 다 투매성 매물로 나왔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정도까지 단기 투매 물량들이 마지막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투매는 1박 2일 정도 나오게 되면 주가는 바닥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빠르면 이번 주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자체가 저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하죠. 결국엔 코스닥이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강박, 플러스권까지 유지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세 출발에 강박까지 왔고요. 거래량까지도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코스닥 시장의 반격을 이끈 세력이 누구냐? 바로 외국인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바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에서 이렇게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의 반격을 이끌어냈고 추세적으로도 매도가 진정되고 매수로 반전되는 모습이에요. 코스피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안 삽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스피 종목군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줄 만한 종목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들은 별로 안 사는 겁니다. 하지만 코스닥 종목들은 워낙에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빠진 코스닥 종목을 중심으로 저렇게 매수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약간 매수하면서 전반적인 장세를 이끌어낼 때 코스닥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오늘 상당히 많이 매수했다가 내일 다시 팔면서 시장을 눌러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외국인들의 수급은 분명히 바닥을 치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고 코스닥이 과도하게 충분하게 하락을 조정 보인 만큼 외국인들이 보더라도 코스닥 시장은 메리트가 분명히 부각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늦게 들어오는데 코스닥에 대해서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만큼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코스닥 시장에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지금 나타난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분명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제 힘든 구간에서 조금씩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시되 문제는 뭐예요? 오늘 코스닥이 강보합 정도까지 왔습니다만 아직은 오일이평선의 저항도 뚫지 못하고 하락 추세입니다. 다시 밀릴 수 있다는 얘기 내일 정도. 다시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낙폭이 크기 때문에 곧바로 치고 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못해요. 거듭 얘기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이제 3사력 패턴, 헤드앤숄더 3사력 차트 패턴이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매도 사인이 나오는 신호가 아니란 얘기예요. 코스닥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코스닥은 코스피 시장과 연동하고 방향성은 같다 그랬습니다. 코스피가 직전 저점까지도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코스닥만 혼자 빠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코스피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오늘 밀렸다가 지금 밀집대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밀렸죠. 이렇게 한 번 정도 밀리게 되면 내일 코스닥이 한 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코스피 자체가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지금으로는 없어요. 왜? 미국 증시도 탄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 어제 미국 뉴욕 증시가 결국엔 또 조정을 받았어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부양대책, 시장에서 모두가 전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부양책이 지금 안 나옵니다. 부양책이 안 나와요.
이 부양책이 대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입니다. 실망감 때문에 밀린 거예요. 실망감 때문에. 하지만 그러나 대선 전에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대체로 대선 후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밀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만 명을 넘었죠. 이를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 올인하면서 뭐 국민들 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든 말든 신경도 안 씁니다. 아주 그냥. 완전 개판 5분 전에 미국은요. 제가 보기엔 트럼프가 앞으로 4년 정도 더 집권하게 되면 미국이란 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위상은 완전히 떨어질 겁니다. 우방국도 다 떨어져 나갈 것 같고, 그죠?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또 트럼프가 또 다시 협상하게 되면 우리나라들 방위비 협상도 이제 또 진행되겠는데 압박이 심하겠죠. 미국 간의 관계도 많이 소원해질 가능성도 높고요. 자, 중국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마저도 저렇게 기운이 없어지게 되면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부양책이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뒤로 밀리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인 이런 상태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다시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은 어제 밀린 겁니다. 근데 코로나는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새로울 게 없는 그런 악재죠. 새로운 게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너무 신경 쓸 만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코로나 부분에는 신경 쓸 게 없고요. 우리가 주목할 건 뭡니까? 결국에 부양책이 언제쯤 나오느냐, 요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고 대선 후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대선이 끝나거나 하게 되면 그 정도 선에서 부양대책도 나올 수 있고요. 대선 전 가능성도 여전히 낮지는 않습니다. 대선 전에 부양대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에요. 나오게 되면 시장은 뭐 한순간에 분위기는 180도 바뀐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전에 나오든 후에 나오든 대규모 경기 부양대책은 나올 겁니다. 여기다가 대선 결과가 바이든이 압승을 하건 트럼프가 압승을 하건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바이든이 분명히 이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번에 힐러리 클린턴과의 상태하고는 지금은 분명히 틀립니다. 분명히 틀려요. 지난해 힐러리 클린턴과의 상황에서는 대선 직전에도 지지율 자체가 한 2, 3%까지 확 줄어드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뭐 8, 9%까지 확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지지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대규모 압승 가능성이 높고요.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게 되면 민주당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빠른 속도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코로나19를 방역하기에 나서는 그런 정책들도 분명히 나오겠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증권시장의 강도 높은 반등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뭡니까? 백신 개발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백신 3상 진행되면서 효과가 안정성이 많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11월 정도 선에서는 분명히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인 증권시장의 반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 보시면 돼요. 결국에 미국 주식은요. 단기적으로 지금 그 직전 고점 사상 최고가에서 지금 눌림 주고 있는데 이거는 직전 고점 근접에 따른 이제 눌림 기간 조정이고요. 이렇게 기간 조정 진행되고 나서 나중에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장대 넘어서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미국의 대선 전후가 될 겁니다. 전에 급등할 수도 있고요. 후에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간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정 장세가 오히려 그 유망주보다 매집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미국 증시가 그렇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 어떻습니까?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코스피 보더라도요. 지금 주가 수렴 과정이 수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등락이 점점 좁아져요. 등락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시세가 수렴 과정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고 수렴 과정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조만간에 주가가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조만간에 위로든 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디로 갑니까? 2021년 상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언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섹터에 대한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주 섹터에 대해서 물량을 분할해서 매집을 하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필요한 구간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지금 이 시장은 약간의 기간 조정은 전개는 되겠습니다만 조만간에 그렇게 기간 조정이 끝내고 나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낙폭이 큽니다. 오를 때도 많이 오르는 게 코스닥이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진다 분명히 코스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여전히 뭐 하방 경직이 나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크죠. 그러면서 코스닥이 드디어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늘어납니다. 반발 매수가 그렇게 강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근래 들어서 보기 드물 정도의 반발 매수가 들어왔고 약세 출발의 양봉까지 만들었습니다. 주보 분봉상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발 매수가 상당히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죠. 코스피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코스닥만 혼자 무너지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코스닥이 오를 때도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졌듯이 이번에 주가는 분명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많이 떨어진 만큼 반등이 나올 때는 빠르다. 거기에 맞춰서 아직까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미국 증시 흐름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조 중에 반격이 나오는데 그 시점까지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선 전후로 해서 장세가 치고 갈 수 있고요. 때문에 미국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코스피 코스닥이 마찬가지로 기간주에 나오는 것이고 코스닥만 혼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면서 뭐 대체로 820선, 830선 정도 선에서 중간 바닥을 다주고 안정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안정을 되찾은 후에 다시 한번 뭐 시장의 뭐 흐름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 뭐 대규모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하겠죠. 예,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바로 그 부분을 보면 시장 자체가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우리가 포기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요. 코스닥은 최근에 낙폭이 컸던 만큼 반격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 다만 아직은 코스닥에 대해서 투매성 매물들, 코스닥 시장에 여전히 불안한 분들이 많아요. 어느 외국인들이 2천억 정도 코스닥에서 매수를 했긴 했습니다만 내일 외국인들이 이 매수했던 부분에서 일부를 팔 수도 있습니다. 일부를 팔 수 있어요. 뭐 미국 증시도 못 가는 상태고 미국 증시가 만약에 못 가는 상태에서 뭐 내일도 조금의 마이너스 시세가 나오게 되면 그 상태에서 일부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해가지고 다시 직전 저점 밑으로까지 내진 직전 저점에서 음봉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바닥권에서 나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이제 속임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잠깐 밀리더라도 대대적인 폭락 가능성은 높지 않고 어제 이어서 오늘은 투매가 별로 없었어요. 내일 마지막으로 오전에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바닥을 다질 수 있어요. 저는 이 구간이 이 조정 장세 끝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를 중심으로 조금씩 관심을 갖고 주도주들에 대한 저가 매집 포인트를 이제 서서히 잡아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직은 징글징글하죠? 그렇게 많이 하락해놓고 반등도 찌끔 나옵니다. 왜 그래요? 미국 증시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고 코스피가 올라가야 그 다음에 코스닥이 터지는 이런 시세가 나옵니다. 그 시세 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돼?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죠? 바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분명히 하락세가 멈췄고 소폭 반등 나왔고요. 이 반등이 내일 곧바로 간다라기보다는 약간 쉬었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냥 내일 당장 곧바로 가도 이상은 없다. 결국에 지금 이 구간은 코스닥은 우리가 투매에 나서거나 그럴 만한 단계는 아니고 이제는 이 코스닥 종목군들이라든가 유망 종목에 대한 매집을 한번 이제 서서히 구사를 해야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지금 이 구간은 막연하게 공포스러워서 던지고 도망갈 장세는 아니다. 그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금요일 날도 모방을 못했고 일요일 날도 모방을 못해서 제가 어제 월요였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한 교수의 한 큐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종목이 뭡니까? 5G 관련 중 솔리드였었죠, 여러분들. 솔리드였습니까? 예, 바로 4.8% 급등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죠? 자, 어제 한 교수 한 큐 솔리드 보신 분들, 자 계시면 자 5번 한번 쳐서 5번. 자, 어제 솔리드 보신 분들 5번. 네, 보셨죠? 오늘 솔리드 수급이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솔리드 수급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저렇게 많이 떨어뜨려 놓고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네, 물량 잡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바닥에서 털고 저 물량들을 외국인들은 기관들은 이제 바닥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솔리드가 뭐 나빠서 파는 거예요? 나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지금 5G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던 원인 중에 하나는 그동안 좀 올랐다는 부분들, 단기적으로 올랐다는 부분하고, 갑자기 뭐 말도 안 되게 뭐 5G 관련주를 트럼프 관련주로 묶어놓으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밀린다라는 그런 식으로 논리로,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5G가 투자가 지연이 되는 등 뭔 투자가 지연이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속도를 조절하는 것뿐이지, 국내라든가 해외를 중심으로 한 5G 투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늦은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어서세요. 늦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도 시장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길게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미국 증시가 제일 중요해요. 미국 증시는 단기 상승과 직전 고점 근접에 따른 완만한 조정 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조정은 아니에요. 그죠? 요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뉴욕 증시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단기 상승과 직전 고점 근접에 따른 조정과 더불어서 미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기 부양책은 분명히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이 밀리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부양책이 대선 전에 나오느냐 대선 후에 나오느냐, 이거를 보고 관망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나온다라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부양책이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왜 이렇게 관망을 할까요? 대선입니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거를 지금 시장에서는 관망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누가 되든지 간에 증권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누가 되는지 확인이 돼야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방향을 잡고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대응하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엔 대선 전이 되건 대선 후가 되건 시장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미국 증시는 분명히 대선 전 후를 중심으로 시장이 살아날 것이다. 미국 증시가 살아나게 되면 국내 증시는 어떻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별로 떨어지지 않은 상태고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밀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죠? 무너질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차트 월봉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코스피 월봉 차트예요. 이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5개월 이평선 중심으로 상승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5개월 이평선 중 상승 추세가 살아 있어요. 그리고 5개월 연속 상승 후에, 그리고 윗꼬리를 지금 현재 달면서 매물들을 소화해내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점 2600선 부근에서 3개월 동안 고점 윗꼬리 달면서 3개월 동안 물량을 다 소화해낸 겁니다. 11월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물론 최악의 경우 11월도 약간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11월 달에는 양봉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러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나타났고 오늘 좀 반등 나면서 어떻습니까? 아랫골이 만들어냈죠. 자, 저는 코스닥 시장 이렇게 이제 낙폭이 좀 아랫골이 더 만들어낼 거로 봐요. 이번 주까지 봐서 아랫골이 좀 더 만들어낼 거로 보고 있고, 단기 상승 후에 이렇게 물량 받고 나서 역시 11월 정도 선에서 치고 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직전 고점 932포인트 20년 내 최고가를 경신하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불확실성 변수가 사라지고 대규모 경기 반대책이 나오고 11월 달에 백신이 나옵니다. 시장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 그겁니다. 국내 증시만 혼자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코스피 지수도 일단 안정권에서 반등이 시도가 될 거고, 코스피가 반등권에 나서게 되면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코스닥도 조만간에 반격이 나올 겁니다. 중요한 거는 종목입니다. 여러분께 거듭 얘기합니다만 2021년 내년 증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내년 증시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2021년 내년 증시를 한번 보세요. 내년 2021년 증시를 봤을 때, 내년 2021년 증시를 봤을 때 코스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주가가 올라갈 만한 섹터가 뭐가 있습니까?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건설주? 철강주? 정유주? 화학주? 조선주? 얘네들이 그렇게 2021년에도 강력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제가 꾸준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은 2차전지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고요. L전자, LG디스플레이가 그나마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있는데 그렇게 뭐 성장 가치는 크진 않아요. 저는 통신주 아직까지 보고 있고요. 현대기아차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없어요. 은행주, 증권주 최근에 올랐다가 그냥 밀리잖아요, 여러분들. 기관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듯한 양상들을 보였습니다만 어땠습니까? 더 못 가죠, 여러분들. 못 가요. 얘네들이 성장성이 있어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겨우 요거 올랐는데 그냥 갭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죠?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코스피 종목 가지고, 코스피 대형주 가지고 여러분들이 손실 난 거, 코스피 대형주 가지고 손실을 많이 해요? 수익을 내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있죠, 여러분들. 물려도 주도주에 물려야 됩니다. 물려도 주도주에 물려야 돼요. 왜? 주도주들은 단기 상승 후 조직이 나오더라도 주도주는 다시 2단 반대세를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변주는 갔다가 시장이 조정받으면 다시 곤두박질 치고요. 그리고 시장에 살아나도 주변주는 못 갑니다. 펀더멘탈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주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단기로 올라서 조정 나오고 눌림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엔 주도주는 시장에 살아나게 되면 다시 시장 전면에 올라서 직전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내는 게 바로 주도주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이 구간은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드리는 그런 구간이에요. 안 되는 종목들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되는 주도주들로 이제는 집중적으로 여기서 공략을 해드리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인데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는 없잖아요. 그런데 코스닥에는 있죠, 여러분들. 반도체. 왜 반도체가 좋아요?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2021년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EUV 공정 관련해서 초미세 공정 자체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삼성의 TSMC를 잡기 위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자체는 여전히 큰 겁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성장 가치는 좋은 거예요. 여기다 단기적으로 올랐고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들은 비메모리 반도체는 중국과 함께 미래 패권 싸움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미래 패권 싸움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 섹터는 여전히 성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더라도 2021년 이후에 성장성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2차전지. 많이 올랐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지금 2차전지 전기 자동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 애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자동차 눈에 꼽을 정도입니다. 특히나 2차전지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도 폭발적인 성장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쪽도 좋다는 얘기예요. 올랐지만 충분하게 쉬었던 만큼 다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다 5G. 답답하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도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이미 5G 관련주로 이미 대시세가 분명히 났었고요. 대시세가 안 됐다는 조정이 일단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언급드렸듯이 이 5G 관련주는요. 단기로 조금 올랐고 오른 상태에서 갑자기 트럼프 관련주로 분류가 돼버린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는 계속 이제 5G는 말씀드렸었죠. 트럼프가 됐던 바이든이 됐던 미국은 5G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미래 패권 전쟁이잖아요.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지금 5G 산업에 올인하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건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겠고 그에 따른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부각이 됩니다. 여기다 얼마 전에 SK텔레콤이 통신 난청 지역에다가 대규모 5G 장비들을 도입하면서 5G 보급에 나서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5G는 5G 장비가 너무나 많이 뭡니까? 직진성이 강하고 회전율이 약해가지고 그죠? 건물이 있으면 물건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 이런 게 약하고 너무 직진성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중계기보다도 2배, 3배 이상의 중계기와 스몰셀이라든가 그죠? 기지국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안 합니까? 해야 됩니다. 왜? 미래 패권 싸움이고 이 시장을 또 잠식 당하게 되면 그것도 힘든 것이죠. 그죠? 결국에 5 시장은요. 성장성이라는 부분들은 아직은 훼손된 부분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고 그리고 충분하게 조정받았고요. 3분기 실적 부진하는 재료까지 다 반영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번 조정 장세가 또 한 번에 5G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겠죠. 수급을 아까 보여줬었죠. 아까 솔리드 하나 보여줬었고 KMW 이런 솔리드 시스템 좋다. 예, 은근하게 살아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기관들까지 매수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반길 가능성 큰 거예요. 누구는 5G를 포기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5G 포기하지 않았고요. 5G와 함께 반도체 말씀드렸고 2차전지 말씀드렸고 2차전지 해드렸고 그죠? 또 뭡니까? 바로 수소차 관련주도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밀렸어요.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밀렸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수소차 관련주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이 수소 에너지 수소 자동차 시장은 202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 규모가 약 1경을 됩니다. 1경 정도.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입니다. 그죠?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국가들이 집중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글로벌 전기 수소차 시장에서 글로벌 1위고요. 일본도 지금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가치 크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장세가 바로 이들 수소 관련주들에 대해서 또 한 번 여러분들이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들이 갔다가 밀렸죠, 여러분들. 갔다가 밀렸죠. 제가 오늘 이 종목군들의 흐름을 보면서 확인한 게 뭐냐면 일단 주도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주도 섹터 4가지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확인한 건 뭐냐면 이 주도 섹터 내에서 대장주가 확인됐습니다. 대장주. 5G면 5G, 수소차면 수소차, 2차전지면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면 반도체. 그 안에서 대장주가 확인이 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그런 그 대장주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물량을 잡아가는 이런 전략이 지금은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시장을 보는 시각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죠? 시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그 시각 밑에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살아날 때 주목해야 될 섹터가 어디가 되느냐? 수소차, 전기차, 2차전지, 5G 같은 이런 대표적인 섹터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수소차뿐만 아니라 2차전지, 반도체, 5G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무서워하지 말고 조금씩은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무너질 만한 이유는 별로 없어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뿐입니다. 무너질 만한 조짐은 없는 거니까 그 점을 아시고요. 시장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지우시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보자. 그리고 당장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자,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해되신 분들은 7번. 자, 이해되셨죠? 예.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리바이벌 됐고요. 그 흐름은 이미 오늘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 쪽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의 이 수급 동향을 보면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그렇게 살려고 밑에서 저렇게 한꺼번에 살려고 이렇게 그동안 그렇게 물량을 털었구나. 그렇게 물량을 털더니 바닥에서 저렇게 왕창 들어오는구나. 확인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관 투자가들도 특별하게 악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을 질기장창 물량을 털어낸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저렇게까지 밀린 거예요. 하지만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가들 뭐 3억 대주주 기준 3억으로 내춘다 그래가지고 불확실성 매물들이 나오고 불안 매물 나올 때 그 물량들을 흔들어내면서 먼저 물량을 털게 만들고 그것을 싸게 살기 위해서 지금 물량을 털어내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결국엔 뭐예요? 기관들도 들어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이 장은 절대 이제 개인들이 주도하지 못합니다. 이미 동학개미 혁명으로 인해서 개인들은 이미 다 들어왔어요. 동학개미 혁명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이미 다 들어왔고, 거기다가 이제 개인들 워낙에 신용대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신용대출도 다 막았죠. 물론 일부 증권사라든가 뭐 일부 은행에서는 또 신용대출이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증권사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장이 좀 살아나게 되면 신용은 다시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구간에서 예전만큼 개인 투자가의 자금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그죠? 공격적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개인들 물량 불안 매물들을 많이 털어냈기 때문에, 그죠? 팔만한 사람들은 다 팔았어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의 어떤 반전이 좀 나올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반전이 나올 만한 위치에서 펀더멘탈이 좋아져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튀고 가거나 대규모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오거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시장의 반등의 흐름이 더 강화될 수 있고, 위축됐던 개인 투자가의 투자 심리까지 좋아지면서 장세는 물론 신용 매수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고객 예탁금은요 장이 좋아지게 되면 증권시장으로 신규 자금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앞에서 땡기고, 그리고 시장의 불안 매물 다 털어내고, 그런 가운데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종목군들의 반격은 상당히 강도롭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절대 고민하시거나 할 만한 단계는 아니고, 오늘 이 반등의 의미는
물론 내일 곧바로 치고 갈지는 아직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내일 주가가 장중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코스닥 종목군들의 반등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 종목이 분명히 있구나. 저것이 대장주구나 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가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5G 관련 중에서 솔리드를 한 기수에 한 큐에서 가져간 것이고요. 오늘 두 번째로 가져간 게 뭡니까?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도 한 기수에 한 큐에서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 서진 시스템 한 기수에 한 큐에서 확인하신 분들, 자 1번 한번 보세요. 1번. 자, 서진 시스템 한 기수에 한 큐에서 확인하신 분들 1번. 확인됐죠? 네. 어제 코스닥 시장이 투매가 나올 때, 어제 코스닥 시장이 투매가 나올 때 2시 40분에 한 기수에 한 큐에서 제가 솔리드라는 종목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나간 겁니다. 시장이 불안하지만 한 대표가 예상했듯이 시장이 거의 저점에 왔기 때문에 무너지는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배팅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갔고 솔리드가 오늘 4.8%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죠? 어떻습니까? 시장은 제대로 본 거예요. 시장이 안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평가는 종목의 반격은 나오는 겁니다. 솔리드가 그랬고요. 서진 시스템을 중심으로 또 오늘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역시 이 종목도 성장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나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이죠. 바로 그겁니다. 이 종목은 직전 고점이 여기에요. 그죠? 고점 돌파하게 되면 고점이 이제 지선 역할을 하죠. 바닥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닥권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바닥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구간이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레니머스 주고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고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낙폭이 큰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누군가에는 이거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안 되는 종목들 잡주나 부실주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를 통해서 물량을 털어내는 게 맞고 털고서 주도주로 옮겨가려는 그러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구간이 바로 그런 분들한테 누구한테는 기가 막힌 타이밍, 매수의 타이밍이 되는 것이고 기회가 되는 거예요. 확인됐죠, 여러분들? 제가 보기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수요일 정도가 미국의 대선이 끝나는 날이죠, 여러분들. 다 됐습니다. 앞이 될 수도 있고요. 본격적으로 튀어가는 구간이 대선 전이 될 수 있는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늦어도 대선 후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워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또 쫄아서 현금을 들고도 기회를 못 잡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매수 못한다고 한다면 조금씩 여러분들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매집을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5G 관련 중에서 솔리드하고 서진 시스템을 여러분께 방송드린 것이고요. 물론 5G 관련주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에 대한 매수도 해볼 만한데, 일단은 그쪽은 할 만한데, 어쨌든 간에 5G를 선두로 해서 2차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수소에너지 관련주들, 이쪽에 대한 반격도 우리가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시장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배추는 어서 주고요. 시장이 오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반등을 보면서 제가 판단한 것은 제가 예상한 대로 지금 코스닥이 빠진 것은 분명히 확인한 겁니다. 코스닥 종목이 나빠서 빠진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싸게 사기 위해서 그동안 시장을 눌러댄 것이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특히나 외국인들의 코스닥에서 무려 2,30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주식 매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동안 기관 외국인 투자가의 고점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털어낸 것은 한국 증시가 나빠가지고 한국 증시를 주식을 다 털고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털어내고 흔들어대고 밑에서 팔게 하고 나서 밑에서 왕창 사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공포스러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공포스러워하고 최근의 하락 장세 속에서 이 불안했던 그런 불안 심리를 여러분들이 계속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 지금 한국 증시가 이렇게 코스닥이 흘러내렸던 이유가 코스닥이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죠, 여러분들? 확인됐습니까? 자, 확인됐으면 다시 한번 3번 쳐보세요. 3번. 그죠? 확인됐죠? 이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주식을 잘 모르고 또 최근에 동학개미혁명으로 인해서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분들이 많았고 그분들 물량들을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 사람들을 모르니까 그냥 기관 외국인들이 그냥 조금씩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바닥에서 털죠. 그 털어낸 거로 오늘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싹 쓸어간 거 보세요. 조만간 제가 보기엔 이번 주 안에 빠르면 내일이라도 당장 기관들은 코스닥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코스닥은 절대 혼자 무너지지 않는다. 더군다나 코스닥이 최근 코스피 대비 낙폭이 좀 컸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장기적으로 2021년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코스피 대형주들은 2021년 시장에서 크게 시세를 줄 만한 그런 성장주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는 뭐가 있습니까? 코스닥엔 바로 2차전지가 있고 그리고 5G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수소에너지라고 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 분명히 있고 이들 섹터, 이 4개의 섹터는 내년 2021년에도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지금 이렇게 충분하게 조정을 받은 거예요.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고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낙폭 과랬던 솔리드라든가 서진스텐 같은 5G 관련주는 제가 어제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한 규수 한 큐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좀 많이 빠졌던 그런 성장주를 중시로 일단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뭘 봐야 돼요? 또 2차전지, 또 수소에너지,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했죠? 오늘 이 수소에너지 관련주의 주가 흐름을 딱 보면서 이 수소에너지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주는 분명 있구나. 대장주를 확인했기 때문에 이 수소에너지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를 매집을 하려고 여러분들은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또 전기차 관련주를 딱 보면서 오늘 주가를 보면서 전기차 관련 중에서는 저 종목이 대장주구나. 저 종목을 이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매집을 해야겠구나 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5G 관련주를 보면서도 저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주도 섹터 확인됐고요. 그 안에 대장주 섹터까지 대장주까지 확인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부터는 뭘 해야 돼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어느 정도 저점 찍으면서 시장이 서서히 반격에 나설 수 있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공포스러울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반격에 대비를 해야 될 그런 위치까지 온 것으로 분석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은요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이제 서서히 제가 언제 뭐라 했습니까? 2021년 증시를 보고 준비하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면 2021년까지 갈 필요 없겠고요. 적어도 11월 달 안에 뭔가 강력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완벽하게 변화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질 겁니다. 11월이 디데이가 되기 때문에 10월 말에 10월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은 변화되는 11월부터 변화될 수 있는 그 시장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큰 노력 없이, 큰 노력이 아니죠. 지금 이 구간 지루하고 답답하다라고 느끼지 말고 지금 이 구간이 여러분들의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11월부터 분명히 웃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셔야 되고 어떤 섹터를 중심으로 어떤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섹터까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고민하시면 되고요. 종목에 대해서는 이미 뭐 한규 상큐에서도 나갔고 또 여러분들한테 힌트 드렸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시장과 그리고 주도 섹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점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준비하십시오. 이제 너무 원래는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을 만한 장은 아니었어요. 이렇게까지 조정을 받을 만한 장세는 아니었는데 워낙에 기관 외국인들이 지난달하고 이번 달까지 워낙에 진이기고 눌러대다 보니까 모르는 개인들만 그렇게 마음고생을 한 겁니다. 이제 그 마음고생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구간들이고요. 다만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내일부터 폭등이야. 아닙니다. 이렇게 진이기는 장세가 나오고 나서 은근슬쩍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터집니다.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금 있는 분들 준비하시고 그리고 주식만 갖고 계신 분들은 말씀드렸죠. 안 되는 종목들 갈아엎고 되는 종목으로 옮겨 타야 된다. 그런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 있게 대응하시고 과감하게 준비하실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점까지만 제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VIP는 오늘까지는 제가 홍보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듯이 VIP 오시는 분들 분명히 그분들은 시장을 보시고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남들보다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VIP에 대해서 아실 거니까 다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 좋은 장세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가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 위기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 장은 위기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예상대로 위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투매도 어제 이어서 어제 투매 끝났고 오늘 투매 안 나왔어요. 내일 오전에 잠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서는 기회가 되는 거다라는 거 분명하시고요. 매일매일 단기 매매하고 막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가 힘든 분들 이 중장기 주도주 매매가 절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수익을 주는 게 바로 중장기 주도주 매매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조정의 거의 끝무렵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중장기 매매를 통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자 하는 분들 특히나 현금이 있는 분들은 지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VIP 오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고민 많이 하셔서 안 되는 종목도 정리해서 되는 종목으로 옮겨가는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조금만 먼저 준비하세요. 눈으로 확인하고 움직이면 조금 늦으니까 남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보기엔 조정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초 장세 대시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꼭 큰 기회 잡아 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여러분들 회원들 내일 뵙고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회원님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